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도 데이터를 풀어보살 시작합니다. 저는 전 KBS 아나운서 김지원이고요. 오늘 데이터를 풀어주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살.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어색하네요. 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도사님. 어. 이거는 도사님을 위한 머리인가요? 약간 그런 컨셉인가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안 궁금해나? 예. 궁금해요. 프로그램 제목도 그래서 보살이고. 직접 하느냐? 음. 직접 하기도 하고. 처음에 종편 방송에 나갔는데 네. 분장실에 계신 실장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헤어스타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 못해. 내용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오로지 이 피구왕 통키 헤어스타일, 초사이언, 베지터, 네. 드래곤볼, 잔디 인형, 배추도사. 저희도 그래서 지나가면 배추도사님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주제 일단 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이름에 관련된 겁니다. 이름과 성명학에 관한 이야기. 성명학. 네, 왜냐하면 김지원 앵커는 네.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돌림자를 썼고 이제 원자는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 앞에다가 지자만 붙여가지고 그렇죠. 의미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너무 흔해요. 아니, 그 지원이라는 이름은 또 예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네. 또 근데 흔해요. 김 씨는 대한민국에서 워낙 많은. 근데 또 그만큼 잘 성장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인 건 왜 할머니는 내 이름을 못 지어줬지?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것도 지었지? 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부장적 사회, 네. 유교 문화의 사회에서 오로지 할아버지가 남자인 할아버지가 손주는 딸이든 아들이든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죠. 다들 그랬어요. 집안. 그건 할아버지가 굉장히 집안의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왜 그래야 되지? 소중한 내 자식의 이름 아빠 엄마가 지을 수 있죠. 엄마가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죠. 과연 자기의 이름을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자, 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만족해요. 지금은 만족해요. 네.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만족한다가 그래도 절반이 넘는 52% 절반 52%죠. 이상. 그 다음에 불만족한다가 너무 싫어 내 이름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13%. 그런데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가 34%가 되죠. 34%. 그러니까 꽤 이건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40대는 절반이 안 돼. 그러네요. 그렇죠. 유독 떨어지네요. 40대, 60대. 그럼 왜 그럴까? 40대는 대체적으로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40대만 하더라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건 요즘 트렌드가 아닌데 내가 다른 이름이었으면 돈을 더 잘 벌었을 인생이 더 잘 풀렸을 40대가 좀 그런 고민이 있는 네. 때예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을 텐데 좋은 남자 만났을 텐데 네, 좋은 여자 만났을 텐데 인상이 더 좋게 느껴졌을 그렇죠. 텐데.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20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죠. 61%예요. 왜 그럴까? 이제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같이 의논해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높고 20대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을 잘 지어주고 예쁘게 지어주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에 문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또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최근 높다.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60세 이상도 만족도가 좀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 심지어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들 그러면 막 한자 쓰지도 않는 그 옛날 맹자왈 공자왈 하는 그 한자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50대를 봐봐요. 네. 50대가 흥미로운 게 거의 6명 가까이는 만족스럽죠. 그리고 꽤 갑자기 50대만 팍 이렇게 더 만족스럽다라고 왜 저런 줄 보여지네요. 아세요?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는데 그냥 만족하자. 약간 인생의 흐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는 그렇게 느끼기 쉬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대별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가 20대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제가 지금 50대니까 저도 종찬 좀 더 종원, 백종원 괜찮잖아요. 백종원, 종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이름으로 세상이 뭐 바뀌나 또 이게 또 생각이 드니까 그럴 그런- 수 있죠. 예,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진짜 20대에서 확 올랐다가 20대 점점 높죠. 약간 줄어들다가 그렇죠. 다시 50대에서 만족하는 요 느낌이 인생 흐름이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이 되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더 인생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지고. 발견하고 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우리 윗세대는 할아버지들, 정조 할아버지들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그냥 그걸 견뎌냈어. 맞아요. 그 이름이 누가 놀리더라도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게 많았죠. 듣더라도 근데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가 한번 보세요. 이름 지어준 사람을 보면은 자 부모님이 52%지만 조부모도 저렇게 많아요. 오, 그러네요. 아직까지도 우리 세대 이 시대 인구 구성을 봤을 때도 그렇죠.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철학관 종교인도 장명소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철학관 진짜 많네요. 장명소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나에 따라서도 음, 만족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 참 예쁘게 짓는 곳에서 지었으면은 네.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았을 수도 있고 음. 또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참 감사하기는 한데 정작 친구들이 주로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네 예를 들면 불만이 우리가 참 이 이름이면 곤란한데 제가 배시니까 네. 정말 한때는 여성들의 이름에 자자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아. 순자, 영자. 네. 그런데 배신데 신자. 배신자. 이러면 실제 우리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도 배신자? 그러면 누가 볼래? 배신자야. 이 이름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단어로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참.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참 감사한 이름이고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구들은 또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신자 출석을 불러봐요. 네. 1번 배신자, 3번 배신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네. 정말 약간 안쓰럽고 이럴 수 네. 있는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있는 이름이라서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본인 이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장명소였다. 이게 그러니까요. 가장 저는 좀 이렇게 인상 깊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지금 이제 우리가 장명소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 지어준 사람인데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 만족도는 50인데 훨씬 높아요. 철학관 장명소는 철학관이. 60일이나 돼요. 아니 이게 확실히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값을 철학관과 하네요. 철학관과 장명소는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이름을 통해서 인생이 잘 펴지기를, 인생의 성공의 기운이 많기를 네. 이것도 감안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좀 애군이랄까. 네, 네. 이 사람의 그쵸. 이름이 그러면 가령 이름이 배신자 이러면 안 하겠지. 장명소 같은 데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판 그쵸.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건 안 평가가 될 주겠죠. 아니 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름 때문에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개명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저는 놀랐어요. 저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고. 개명 응답도가 6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66%나 전체적으로는 66%가 개명 경험 응답이 이제 66%가 있는데 2005년부터 이제 본물이 터집니다. 이 아니 조사 근데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2005년이면. 그럼요. 2005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된 건데. 2008년 보면은 자 개명 신청자 숫자를 보면은 숫자 쭉 나옵니다. 네. 일단 10,000명 단위니까 여러분들 그 비율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비율이 쑥쑥쑥 올라간 거. 남자 여자 구분이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자 이것도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2배 넘게, 그렇죠. 2배 가까이 많아요. 개명을 한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네.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맞아요. 바꾼 거예요. 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네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덕분인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개명을 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었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개명을 했겠지만 네. 김명신이란 이름에서 김건희로 바꿨다. 근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개명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네. 남성보다는 이 유교 문화의 사회에서 음. 또 그 남존 여비의 세상에서 조금 남자는 더 좀 불합리한. 여성들은 네. 이름을 막 지었던 거야. 그게 생각 음. 딸 뭐 맹자라 맹순이야 맹순이 신맹순이야. 평생을 맹순이로 산 거예요. 한이 맺힐 수 아니, 있어요. 네.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마치 저 사람이 맹꽁이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사례를 또 잘 해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는데 네. 예시를 조금. 그렇죠. 네. 신맹순 그러면 아니 이게 그냥 음. 별 성의 없이 지었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면 있어. 신맹순이 나아요? 아니면 신미진이 나아요? 저 이게 뭐 다른 듣는 사람이 사람에 돼.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당연히 그쪽이 낫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니까 맞아요. 신맹순보다는 신미진이 낫거든요. 남자들은 또 좀 공들여서 지은 것도 있을 테고 아들들은 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네. 크게 또 신경을 또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음. 가령 이름을 유판판으로 지었다. 판판이 이기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뭐가 안 풀려. 그러면 야, 너 뭐 이름대로 좀 판판이 깨진다. 아,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 맞아요. 한 번 들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또 이게 왜냐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 또 집에 가서 이름 바꾸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 야, 그게 할아버지가 널 종손이라고 말이야. 너 12대 종손이야. 빼어날 판에 이름 널릴 판이야. 너 이걸 그따구로 이야기를 해? 못 바꿔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아유 네. 그냥 살자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놀란 게 어쨌든 국민 10명 중에 4명은 개명을 개명 의향과 혹은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개명을 하는 의향이 많은 연령대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일까? 연령대가 좀 어린 사람일까?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까? 이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개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개명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라는 것과 실제 자신이 개명을 개인이 한 것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실천을 했다. 그렇죠. 이런 거. 실제로 한 사람 개명을 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7%니까 10명 중 1명 정도인데 이제 개명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개명 의향을 물어봤더니 개명 의향이 있다가 10명 중 엄청 1명이에요. 많은. 그건 굉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인데 이게 이제 연령대에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린 20대는 만족도가 높아. 신경 많이 써서 요즘 지었어요. 트렌드로 지어졌거든. 그러니까 30대에서는 거의 10몇 프로가 나왔죠. 16%가 좀 개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40대의 경우에도 이게 왜냐면 주로 이제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좀 이건 요즘 신세대의 세대의 특징을 고려해서 네, 감안해서 그러지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닐 거예요. 못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을 취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름이 뭔가 재수가 없다. 운이 뒤따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 30, 40대는 또 한창 이제 인생을 내가 꾸려나갈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동력이 있어서 이제 개명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럼요. 것들이 있어서 아니, 아마 그래서 저런 비율이 나온 게 아닐까. 일이 쑥쑥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연관지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왜 안 되지?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이름을 바꿔볼까? 자, 한번 보십시오. 50대를 봐요. 50대를 보면은 개명 의향 상대적으로 9%밖에 안 돼요. 60세 이상 5%. 자, 이제 점점 포기해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면은 살겠냐?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을 바꿔. 음.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상만 해도 음. 이런 경제적인 이름을 바꿨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 네. 또 사회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시도하는 드리는 경우가 노력에 비해 예. 아니, 너무 그렇다. 근데 이 대목에서 김지원의 그한테 묻고 싶어요. 이름을 혹시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죠? 김지원? 지금까지 이름으로 너무 해놓은 게 많은데 어. 전화번호부터 막 너무 사소하긴 한데요. 그거 음.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또 언제 다 알려요? 자, 그러면은 아유, 만약에 이거는 가정하는 거예요. 네, 김지원의 그 이름이 김지원이 아니라 김맹꽁이었다. 네. 그럼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당연히 바꾸죠. 바꾸죠. 네, 저 한글 쓸 수 있는 그날 바로 가서 법원에 가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바로. 30대, 40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도저히 이렇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름 때문에 삶의 어떤 의욕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새는 진짜 흔하지 않은 저는 독특한 이름들을 많이 봐가지고 요즘 친구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왜 완전 순 우리말로 짓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 편하라고 왜 영어 이름도 항상 다 하나씩 알아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라이언 영어 이름이 라이언인 거 생각해서 리아니 그럼요. 이런 식으로 리나도 있고 리나 예, 엄청 예, 많아요. 예. 제니 그리고 또 종교에서 다니엘 따서 지은 이름들도 있어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 보면 맞아요. 예, 뭔가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름이 능한, 그러니까 전능한. 아 전씨여서 네. 그러면 또 지한, 전지한. 아,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이름도 나오네요. 상당히 있네요. 특색이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모태신앙도 강조가 되고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특색 있는 이름들 어쨌든 예전에 그 돌림자를 쓰던 때보다는 그렇죠. 이름인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인데 음. 뭔가 이 집안의 어떤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돌림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그러니까 돌림자도 보면은 돌림자가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오. 사실 이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성은 이미 결정돼 있죠. 그리고 돌림자 있죠. 그러면 한글도 할아버지께서 너무해요.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글자. 정해주든 어머니가 정해주든 한 글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여론보더라도 돌림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압도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김지훈 아나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어요. 형제지간에 알았어요. 돌림자 있어요? 있어요. 원자 아, 돌림이에요. 저도 돌림자였어요. 뭐가 종자. 종자 돌림. 그러니까 찬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종을 차안되는 거죠. 아, 어. 혹시 첫째가 아니세요? 첫째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종을 찾다 또- 징글벨이에요. 네, 그거보다 징글징글해요. 나은 다른 한 글자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뭔가 좀 원대하고 음, 뭔가 돈 많이 벌 것 같고. 예. 그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가려면 같아요. 종금이라고 해도 좋잖아요. 대종금. 주로 약간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희망하는 바가 있으니까. 돌림자도 새로운 돌림자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이름을 제가 지어줬는데 돌림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유자라는 가운데 아, 딸이니까 유자가 들어가게. 그거는 돌림자가 아니라 그냥 희망하는 글자로 해준 거. 그러니까 대신에 첫째와 둘째의 가운데 유자를 정해서 아, 이름을 정했어요. 네, 그 우리 패밀리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음. 불만이 없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눈에서 이미 사랑이 우리 딸 이러는데 눈동자가 아,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돌림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가 60%가 지금 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적인 성별 부분, 그렇죠. 네. 우리가 성별고 이름에서 지원이라는 이름은 완전 약간 중성이에요. 중성적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남성적이고 여성적 이름이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연령별로 차이는 있을 땐 잠깐 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를 다 망라했을 아울러서. 때는 네. 남성적이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신기해요. 예, 이게 남자들도 남자지만 여성들이 너무 또 남성적인 이름이면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와 순우리말, 한자 이름이 40%, 순우리말. 와, 이게 이제- 순우리말이 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선호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이게 연두빛 나는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좀 젊은 세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그러네요. 세대는 네. 돌림자 필요 없다. 젊은 세대들은 남성적 젊은 세대들은 아닌데 그는 그죠? 젊은 세대들은 이 좀 정도면 네. 중성적인 이름을 젊은 세대들은 더 원할 수가 있고 한자와 순우리말도 젊은 세대들은 순우리말을 더 하고 원할 싶어 거예요. 할 것 같죠. 자, 그래서 봤더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적, 여성적인 이름이 구분되는 것을 더 원하는 쪽은 남성들이죠, 그죠? 그러네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이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여성들은 좀 중성적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이유가 세상이 나를 음.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그렇죠.
약간 그걸로 방어막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에는 유독 자자가 많았잖아요. 네, 그 자가 너무 티가 나. 그 일본어의 꼬에서 왔거든. 맞아요. 아끼꼬, 명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너무 여성들 아는 여성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여성이네. 그러니까 좀 여성에 대한 비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좀 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오늘. 그러네요. 확인을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네, 이거 그러네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죠. 정말 근데 네. 사실 그냥 이런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좀 느낌이 좋다. 아, 여기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혹시 이름에 진짜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뭐 이런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음. 이 우리가 좋은 이름이 있다 또는 이 이름은 좀 이름에서 살기가 느껴져. 오. 갑자기 이게 우리 여름에 남양특집이 되는 거죠. 네. 전설의 이름. 그런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돼갈 수 있죠. 근데 실제 좋은 이름이 있다, 나쁜 이름이 있다. 우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가 살짝 더 높았어요. 조금 더 높았어요. 47%. 근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 동의한다 27%, 동의하지 않는다 64%. 김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봐요?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저도 별로 아니다. 동의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개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개명을 하니까 이 데이터도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개명 안 하는 사람들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서보면 무조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게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일단 사람들은 응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글자의 획수,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음양, 오행 등 성명학의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것도 약간 무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무속이 약간 들어가요.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할아버지나 철학원이나 철학관이나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게 음양 오행 중에서 음이야 양이야 또는 금이 들어가 있다, 토가 들어가 있다, 물이 많다, 목이 뭐 이런 물이 거에. 많다, 수가 들어가 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왜 토정 비결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응답 결과를 보면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62야.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다는 팽팽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된다. 또 음양 오행 등 이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과학적인 내 판단에 따르면 동의 못해. 더군다나 기독교 종교를 믿고 있거나 또는 가톨릭이든 그런 경우에는 동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좋은 이름이 있느냐 나쁜 이름이 있느냐 여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있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도 아니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 김재현 앵커 차라리 김지원 말고 김태희. 김태희였으면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김태희였으면은 더 예쁘게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비를 만났을 거야. 태양을 피했을 거야.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살짝 흔들려. 그쵸. 아니면 조금 더 왔는데 나은 이름. 누가 이래. 김지원보다는 김시원이 어땠을까? 인생이 더 시원했을 거야. 로또 한 4장 정도는 일이 대박 터졌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생각나는 게 그럼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서양권은 뭐 아니면 동남아 뭐 웅후앙디온 막 이런 이름들 쓰는 나라들은 그 뭐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은 정말 한자권에서만 활용되는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자 네. 봐요. 대통령 된 사람들 쭉 봐. 클린턴. 네. 뭔가- 영어 이름에도? 뭔가 큰 걸 한 거야. 큰일이 터졌어. 클린턴. 클린하지. 터진 거예요. 우리가 네. 클린슛 그러잖아요. 슛이 들어와도 네. 정말 극장골 쫙 깨끗하게 우리가 빨려 들어간 골 클린슛이라 그러거든. 클린턴. 네. 그다음에 바이든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할 사람이었어. 그다음에 트럼프.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트럼프는 고민 중입니다. 트러블은 많지만 네. 트러블과 비슷하게 갔는데 트럼프 터졌어. 트러블은 많은데 터지긴 터졌다. 우리가 왜
우승하다는 의미의 영어의 트라이엄프가 있죠. 네. 들어간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해요. 일리가 있네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을 했는데 석패한 여성 후보가 힐러리잖아요. 네. 힐러리. 이거 지금 이거 뭔데요? 약간 지금 약간 힐러리 된 거야. 이걸 힐러리라 하면 힐레리어스. 약간 그 영어의 힐레리어스도 좋은 뜻 아닌가요? 좋은 뜻이에요. 좀 딴 거. 자, 여튼간에 우리 자, 새길로 살짝 빠졌는데 네. 아니 주제를 돌아가 봐요. 따지고 보면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봐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시는 영어로 부시는 숲이잖아요. 네. 무성해. 숲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숲을 봐라, 나무를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부시는. 자, 그래요. 제가 요거까지는 이제 영어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뭐 우리나라 원어가 아니니까. 그게 사람들이요. 네. 뭔가 만사가 괜찮을 때는 안 들리지 않아. 그런데 이름에 뭔가 그런 기운이 있다. 무속적인 게 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뭔가 일이 꼬여서 잘 안 풀린다. 그럼 바로 달려가죠, 약간.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향을 더 받을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더 호감을 느끼고 더 인기를 얻어낼 수 있고 표를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이라면 그걸 안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어쨌든 김태희 좋아요. 주제로 조금 더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진짜 다양한 이름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장명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좀 살펴볼까요? 누가 장명을 했는지. 자, 부모님이 많죠. 자, 부모님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아주 이제는 바뀌었네요. 아마 20대, 30대의 이름은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가 의논했을 거예요. 우리 댕댕이를 태명이잖아요. 네. 우리 댕댕이를 태희로 할까, 지원이로 할까. 그걸 고민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조금 50대 정도 되면 5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되는데 할머니는 사실 할머니 중에서 의견을 이야기한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니까 설문조사니까 보기가 들어간 거고 철학관이나 장명소 10명 중에 1명. 그래서 왜 또 이제 재벌들 또 부호들 부자들은 이게 장명소를 많이 가요. 그렇겠죠. 우리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 앞으로 경영자가 될 우리 손주를 특히 이제 이것도 아들이야 주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짓거나 그 외에 또 한 4%는 스님이나 목사 등 이게 종교인. 이제 종교를 믿는 분들은 네. 우리 뭐 월명 스님, 우리 뭐 자승 스님, 담임 목사님 그렇죠. 계시고, 담임 목사님, 네. 우리 뭐 테레사 수녀님, 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테레사 수녀님, 네. 이런 걸 묻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부모님, 나와 남편, 뭐 이렇게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형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20대의 이름은 아까 그래서 20대는 별 큰 불만이 없죠. 네.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면 제가 지을 거예요. 저랑 남편이.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주로 짓고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럼요. 같이 이제 이렇게. 아니 세상이 달라졌다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많이 우리 바뀌었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 세대 때는 남성들은 힘도 못 써. 그렇지는 않던데 저희 집. 아니에요. 아유 정말.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조사 데이터를 풀어보사를 보면 특히 철학관이나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던 연령대가 20대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대체적으로 큰 불만이 없었다. 왜? 우리 그 할아버지 또 우리 40대, 50대가 이름을 질 때는 할아버지들은 대체로 그 유교, 이 한자 그런 것들 이런 많이 것들을 생각해서. 생각해서 돌림자도 있고 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름이 그렇게 아주 예쁜 이름 또 요즘 시대의 변화에 맞을 만한 이름이 아닐 수 있는데 20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까지 이름과 성명학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이슈들,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